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싫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에 관한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비관적인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심각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의 인구가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해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학자들이 말하는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117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었죠. 물론 미래 예측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추계는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들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은 1.3명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였죠.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의미했죠.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3740만 명이었던 생산 가능 인구는 2070년에는 1740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큰 부담이 가중되었죠.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였습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죠. 이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은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죠. 지방 소멸은 이미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이미 75% 이상의 지역이 소멸 위험 상태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젊은 세대가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주택 가격, 불안정한 고용,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죠.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직장 문화와 긴 노동시간은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도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중산층 가정의 20년치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늦은 것이 있죠.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예견되었지만 그동안의 대책들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약 380조 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하락했죠.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선진국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합계 출산율을 1.8에서 2.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육 서비스의 확충,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다양한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되죠. 스웨덴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최근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며 대응하고 있죠.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장기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또한 이민 정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정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국가가 완전히 소멸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현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국방력의 약화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 수는 약 50만 명 수준이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2040년에는 35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질 경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죠. 거기다가 인구 감소는 문화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어 사용자의 감소, 전통 문화의 계승 단절 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에도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주택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죠. 또한 이민 정책의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선별적인 이민 수용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죠. 고령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죠. 교육과 의식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필수적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분명 우리가 직면한 인구 위기는 심각하고 이대로라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왔죠.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였죠. 개인, 가정, 기업, 지역사회, 국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녀 세대의 미래를 위해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한국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아니라 인구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네요.